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리플도 다시 한번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했죠. 자, 그러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었는데, 자, 이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이었죠. JP모건에서 이미 분석을 내놨습니다. GBTC 상품이 비트코인 ETF로 전환되게 되면 27억 달러 이상 유출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일시적인 하방 압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제 분석을 내놨었고요. 이 GBTC 상품은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에서 만든 신탁 펀드 상품이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자, 기존에 6개월의 의무 보유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품인데, 이번에 ETF가 출시가 됨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탁 펀드를 매매했었던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냈는데, 자, ETF가 승인되고 나서 사흘 동안 약 14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트코인의 매도 압박으로 작용했던 것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갈아타기 수요다라는 것입니다. 이 GBTC 상품이 수수료가 조금 비싼 편이다 보니까 이것을 매도하고, 자, ETF 쪽으로 지금 갈아타기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패닉셀이었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금은, 이 매도했던 자금들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우리 코인 시장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만간 굉장히 강력한 우리 코인 시장의 훈풍이 불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벌써 세력들의 움직임은 시작이 됐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1,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 9종에 대한 거래량도 급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9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되고 있고, 이번에 ETF를 신청했던 발키리 운용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 ETF에 200억 달러 이상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자, 그리고 유럽의 움직임도 우리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유럽의 ETP 자금 유출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비트코인 ETF 쪽으로 건너오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코인 시장의 펀더멘탈, 자, 모멘텀적인 부분은 전혀 손상된 것이 없고 일시적인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건강한 조정이다. 자, 좀 더 멀리 가기 위한 그런 이제 눌림목 구간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자, 이더리움도 지금 ETF를 준비 중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리플 코인, 솔라나 코인 이렇게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코인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게 되면은 우리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자그마치 2에서 3경원이죠. 자,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코인 시장 이제 2021년의 불장을 더욱더 능가하는 역대급 불장이 자, 올해 안으로 도래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자, 우리 수량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야 되고요.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 구간입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은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물론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ETF 출시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건데, 자, 우리 리플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리플의 CEO죠.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리플 현물 ETF는 확실히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그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장난긴 어렵다라면서 살짝 조심스러운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잠깐 보시면 지금 리플 현물 ETF 출시는 확실하다며 시기를 정확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외에 다른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법원이 SEC에게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강요했던 사실을 지목을 하면서, 자, 미국 법원은 SEC의 법리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덕스럽다고 판단을 했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다. 자, 슬픈 사실은 여전히 타 암호화폐들 역시 ETF 출시를 위해서는 SEC의 승인을 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중요한 말을 또 하고 있는데, 자, 어느 시점에는 게리 겐슬러는 SEC 위원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사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퇴가 된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게리 겐슬러의 포괄적인 행보가 더 이상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현실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플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리플 항소심이죠. 항소심 때는 게리 겐슬러가 SEC에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인데 SEC 위원장의 임기가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 기사를 보시면 SEC 위원장의 평균적인 임기는 3년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겐슬러가 취임한 시기가 21년도 4월 달입니다. 그러면 올 4월 달이 되면은 3년의 시기가 이제 도래하는 시점인 거고요. 이제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되면 사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한 2달 정도 후면은 굉장히 우리 코인 시장이 상징적인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정치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지금 겐슬러 같은 경우는 바이든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겐슬러가 우리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폭압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자들도 곧 민심이죠. 이 민심이 굉장히 들끓어 있는데, 지금 이 바이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죠. 이 바이든이 올 12월에 이제 재선에 도전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에 굉장히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9%포인트나 뒤처져 있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겐슬러까지 이렇게 안 좋은 민심까지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겐슬러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되면은 겐슬러는 바로 사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SEC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겐슬러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곧 리플 관련해서 소송도 어느 정도 이제 합의로 지금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자, ETF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리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 ETF를 신청했던 발키리 운용사의 최고 투자처입니다도 이더리움과 리플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현재 리플 현물 ETF가 이더리움 현물 ETF보다 먼저 출시가 돼도 놀랍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애널리스트도 올해 이더리움과 리플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바로 리플이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리플 현물 ETF가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 리플이 뉴욕에서 사업개발 시니어 매니저를 이제 모집 중인데, 직무 설명란에 암호화폐 관련 ETF 이니셔티브 추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 측에서도 물밑 작업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ETF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움직임이죠. 중국을 지금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을 앞세워서 미국과 중국의 현물 ETF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갖고 오게 될 것인데, 자, 여러분, 홍콩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홍콩 금융관리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거래를 시작해서 암호화폐 글로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ETF를 승인을 해주긴 했지만 첫 신청이 있고 나서 10년 만에 승인을 해준 것이죠. SEC가 굉장히 1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낭비를 해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발빠른 움직임을 나타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먼저 출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코인, 솔라나 코인 등 순차적으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ETF를 발빠르게 출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을 그대로 방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암호화폐 시장의 이 패권까지도 중국에게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 이더리움도 그렇고 리플 코인도 그렇고 솔라나 코인도 그렇고 순차적으로 발빠르게 지금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빠르면 5월달, 늦어도 12월달 안으로는 출시가 될 수 있다라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까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본다면 5월달 아니더라도 3월달, 4월달이더라도 충분히 ETF가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 SEC는 계속해서 지금 회방을 놓으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는 절대 비승인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이것은 SEC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세력들의 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는 고점 매수를 하지 않죠. 저점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SEC가 계속해서 회방을 한다면, 자, 우리 코인장에 살짝 저점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세력이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소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SEC는 결국에는 세력들의 입장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일단 내용을 함께 보시면, 이번에 ETF를 신청했던 발행사들의 입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미 됐고, 이러한 순조로운 출시가 결국에는 SEC로 하여금 이더리움 상품을 승인하도록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SEC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내부에 일부 정이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소식통은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선물 ETF가 이미 상장이 됐고, 블랙록의 화려한 ETF 승인 실적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 여름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에 있어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불확실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고, 자, 이에 반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서로 배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본인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세 흐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필두에 나서서 ETF 승인을 받아냈고, 이제 이더리움, 리플 코인 등이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미 본물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세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코인상의 방향성이 너무나 자명하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더리움 코인도 그렇고 리플 코인도 그렇고 이제 ETF 출시가 자,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증권 여부를 두고서 SC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 코인 시장에 대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자, 이것을 한 방에 지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 법안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미 하원농업위원회에서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해당 법안이 전체 하원으로 회부가 된 상태이고 상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SC와 이 증권인지 아니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니지 이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SC의 이 굴레 속에서 갇혀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이 법안 하나만으로 이 모든 사안이 한 방에 뒤집혀 버릴 수 있는 만능 열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우리 암호화폐를 이제 보호하려는 그런 준비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죠. 레리 핑크는 자, 최근 인터뷰에서 리플 현물 ETF 출시 계획은 없다라고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실제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자, 실제로는 자, 리플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약간 모호한 그런 애매한 발언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제 대답입니다. 자, 이 출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출시가 지금 임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실제 이제 출시가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플 코인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력들은 고점 매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비관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점을 만들어 갈 거고, 그에 따라서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한 그런 언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세력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자, 과거에도 이 워렌 버핏이 가상화폐를 계속해서 비판해 왔었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세상 모든 비트코인 25달러 단돈 3만 원에 준다 해도 안 산다라면서 비판해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상화폐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게 바로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투자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니까 성과가 가장 좋았던 투자처가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자산의 친화적인 브라질의 누뱅크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1년 6월달에 IPO를 앞두고 있던 누뱅크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5억 달러를 투자했고, IPO 때는 2억 5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더 투입을 한 거죠. 약 1조 원가량을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본 게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지금 앞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개미를 터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저점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굉장히 교활한 그런 여우짓을 한 게 바로 자, 워렌 버핏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력들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세력들의 민낯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ETF 관련한 지금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공략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눌림목 구간들은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자, 우리 코인 시장의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수량, 자, 여력이 되시는 만큼 계속해서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지금 계속해서 모아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올 4월 달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도래합니다. 그리고 자, ETF 출시도 곧 자, 가시화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올 12월 달에는 대통령 대선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가 하나만으로 이렇게 불장을 만들어냈는데, 이번 올해는 이런 세 가지 대형 이슈가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21년도에 그런 불장은 더욱더 능가하는 역대급 불장이 바로 올해 안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고요. 자, 리플 코인이 이제 곧 ETF 관련한 그런 내역들이 가시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 코인에 대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수량을 꼭 모아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호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새벽이든 언제든 이러한 사인이 나오는 대로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만 발빠르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